올해 코스피가 90% 넘게 올라 세계 주요 지수 가운데 단연 1위에 올랐습니다. AI 한 테마가 한국 증시를 세계 1위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1위의 운명을 쥔 손은 서울이 아니라 워싱턴과 베이징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짚어드립니다. 먼저 한국 증시입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올해 코스피는 90% 넘게 급등하며 세계 주요 지수 가운데 최고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상승 동력은 사실상 단 하나, AI 수혜주로 쏠린 집중적인 자금 유입이었습니다. 반도체와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단일 테마가 지수 전체를 세계 1위로 끌어올린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보기 드문 사례입니다. 같은 흐름은 다른 시장에서 부분적으로만 나타났지만 한국처럼 지수 레벨 전체가 한 테마로 들어 올려진 경우는 드뭅니다. 이 랠리가 중요한 이유는 단순한 수익률 너머에 있습니다. 90%라는 성과가 한국의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가능성을 열고 있기 때문입니다. MSCI는 전 세계 펀드가 추종하는 대표 벤치마크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한국이 신흥국에서 선진국 지위로 재분류되면 전 세계 패시브 펀드가 벤치마크를 따라가기 위해 한국 주식을 사실상 강제로 사들이는 구조적 자금 유입이 발생합니다. 단순한 투자 심리가 아니라 수천억 달러 규모의 자금 배분 규칙 자체가 바뀌는 사건입니다. 시장이 이번 소식을 한국 투자자 직접 관련성 최상위로 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동전의 뒷면도 또렷합니다. 코스피는 최근 수일간 서킷 브레이커를 반복적으로 작동시켰습니다. 서킷 브레이커란 주가가 너무 급하게 움직일 때 거래를 잠시 멈춰 시장을 식히는 안전장치입니다. 이 장치가 며칠 사이 여러 번 발동했다는 것은 그만큼 변동성이 극단으로 치달았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변동성 지표인 V코스피는 주요 글로벌 지수 가운데 이례적인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당일 세션 기준으로 보면 그 열기가 숫자로 드러납니다. 삼성전자는 7.86% 상승했고 네이버는 10.27% 급등했으며 SK하이닉스도 2.33% 올랐습니다. 한쪽에서는 세계 최고 성과, 다른 한쪽에서는 세계 최고 변동성. 애널리스트는 이 둘이 같은 코인의 양면이라는 점에 주목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MSCI 편입 모멘텀은 분명한 당위 상승 재료입니다. 하지만 서킷 브레이커가 보여주듯 쏠림이 클수록 되돌림도 가팔라집니다. 데이터는 지금이 단순히 지수 레벨이 한 단계 오른 국면이 아니라 변동성 레짐 그 자체가 바뀐 국면임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이 세계 1위 자리를 위협하는 진짜 변수는 정작 한국 안이 아니라 한국 밖에 있습니다. 메타와 마누스의 인수 딜, 알고머니가 어제 저녁 쇼츠에서 베이징의 매각 명령을 짚었던 이슈인데요. 오늘 그 해체가 실제 이행 단계로 들어갔습니다. 메타가 20억 달러 규모의 마누스 인수를 본격적으로 해체하기 시작했습니다.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메타는 마누스를 자사 내부 시스템에서 완전히 차단하고 두 회사 사이에 데이터 공유를 중단했습니다. 직원들이 내부 프로젝트에 마누스 도구를 쓰지 못하도록 막은 것이죠. 이것은 베이징이 약 2달 전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내린 매각 명령에 따른 가장 구체적인 이행 조치입니다. 이 사건이 시장에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중국계 창업자가 세운 스타트업이라면 본사를 해외에 두고 역외법인으로 등록했더라도 전략기술은 끝까지 통제하겠다는 신호입니다. 실제로 마누스는 2025년 중반에 본사를 싱가포르로 옮긴 뒤 12월에 메타와의 인수를 발표했지만 중국 규제 당국은 기술 수출 통제와 외국인 투자 규정 위반 소지를 들어 거래를 가로막았습니다. 숫자를 보면 지정학 리스크가 얼마나 무겁게 매겨지는지 드러납니다. 마누스 공동 창업자들은 외부 투자자로부터 약 10억 달러를 조달해 회사를 다시 사들이는 방안을 협의 중입니다. 중국 내 합작 구조, 그리고 홍콩 증시 상장 가능성까지 거론됩니다. 미국 기업에 20억 달러에 팔리려던 회사가 절반인 10억 달러 밸류로 다시 독립하는 그림입니다. 지정학 리스크 할인이 밸류에이션의 그대로 숫자로 찍힌 실증 사례인 셈입니다. 인수대금을 이미 받은 벤치마크 같은 미국 투자자와 달리 텐센트를 비롯한 아시아 투자자들은 이 해체 절차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시장이 읽는 실무 시사점은 이렇습니다. 한국의 벤처캐피털이나 기업형 투자자가 중국계 AI 스타트업에 투자할 때 지배구조와 데이터 공유 조항에서 지정학 리스크를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는 교훈이 구체화됐습니다. 창업자의 지정학적 배경 그 자체가 이제 딜의 핵심 리스크 변수로 명시화된 것입니다. 참고로 메타 주가는 직전 거래일 종가 기준 0.26%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중국이 자국 기술을 안으로 가두는 동안
미국은 정반대 방향에서 같은 무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아마존이 AWS로 엔스로픽의 수익을 올리면서도 정작 그 모델 우려를 정부에 먼저 전달했다는 정황, 어제 저녁 쇼츠에서 다뤘는데요. 오늘은 그 규제가 전 세계 외국인 접근 전면 차단이라는 새로운 국면으로 확대됐습니다. 엔스로픽이 미국 정부 지시에 따라 최신 모델인 페이블 5와 미토스 5에 대한 외국인 접근을 전면 차단했습니다.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차단 대상은 단순한 해외 고객만이 아닙니다. 엔스로픽 소속 외국인 직원까지 포함해 모든 해외 이용자가 대상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미국이 자국 AI 기업의 소프트웨어 서비스에 사실상 수출 통제를 적용한 최초의 주요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통제의 전선은 반도체, 즉 HBM 메모리와 GPU 같은 하드웨어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전선이 소프트웨어 레이어, 다시 말해 AI 모델 그 자체까지 한 단계 올라온 것입니다. 직접적인 영향권에 한국 기업이 들어 있습니다. 엔스로픽과 오픈 AI에 의존하는 한국 기업들의 AI 파이프라인이 미국 정부의 결정 한 건에 통째로 종속될 수 있다는 사실이 공식화된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이번 차단은 엔스로픽이 인도 IT 대기업 TCS와 파트너십을 발표한 직후에 나왔습니다. 그 결과 인도에서는 주권 AI 논쟁이 다시 불붙었습니다. 인도 AI 벤처 플랫폼 액티베이트의 창업자 아크릿 바이시는 이번 결정을 두고 모든 것을 완전히 바꿔놓는다며 인도가 자국 AI 역량 구축을 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백악관은 다른 AI 기업에까지 같은 제한을 확대할 가능성은 낮다고 알려졌고 엔스로픽 측은 정부의 조치 자체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애널리스트가 주목하는 건 이 사건의 양면입니다. 한편으로 미국 AI 기업 중에는 정부 통제 리스크라는 새로운 할인 요인이 추가됐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네이버, KT, LG 같은 국산 모델 진영과 오픈소스 대안에 재평가 모멘텀이 생겼습니다. 데이터는 무게중심이 최첨단 한계 모델에 대한 의존에서 분산과 국산화로 이동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소식, 한국 증시 1위와 메타딜 해체, 그리고 AI 모델 차단을 한 줄로 꿰는 공통 분모가 바로 지정학입니다. 오늘 새 뉴스는 서로 다른 무대에 서 있었지만 결국 같은 줄을 그렸습니다. 코스피의 세계 1위를 만든 AI 랠리, 베이징이 무너뜨린 메타마누스 딜, 그리고 워싱턴이 잠근 엔스로픽 외국인 접근, 이 셋을 관통하는 단일 변수는 분명합니다. AI 자산의 가치가 더 이상 기술 성능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누가 그 접근을 통제하느냐로 결정되는 국면에 들어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 구도의 정중앙에 서 있습니다. 한편으로 AI 수혜주 랠리 덕분에 세계 1위 증시이자 MSCI 선진국 편입 후보가 됐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그 AI 경쟁력의 상당 부분이 미국 모델과 미국 반도체에 연결돼 있어 통제 리스크에도 동시에 노출돼 있습니다. 기회와 의존 리스크를 한 몸에 안고 있는 셈입니다. 시장이 읽는 신호는 두 갈래입니다. 단일 미국 프론티어 모델에 대한 의존은 정부 결정 리스크라는 할인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 반작용으로 국산 AI와 오픈소스, 그리고 메모리와 플랫폼을 아우르는 한국 자체 밸류체인에는 재평가 명분이 붙었습니다. 변동성 레짐의 전환과 자금의 이동이 지금 같은 시간 위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흐름의 자금은 실제로 어디로 향했을까요? AI 소프트웨어 카테고리에서는 분산형 바스켓으로 시선이 모입니다. AIQ는 직전 거래일 종가 기준 0.08% 상승으로 사실상 보합을 보였는데 단일 모델 통제 리스크가 부각될수록 시장은 한 종목보다 바스켓 차원의 분산을 의식한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한국 시장으로 오면 온도가 확연히 다릅니다. 당일 세션 기준 네이버가 10.27%, 카카오가 5.6%, SK하이닉스가 2.33% 상승하며 국산 플랫폼과 메모리 밸류체인으로 자금이 동시에 흘러들었습니다. 한국 노출 ETF인 EWI는 휴장으로 직전 거래일 종가 기준 0.75% 낮았지만 MSCI 편입이 현실화되면 패시브 강제 매수가 한국 비중 ETF에 직접 닿는 구조라고 데이터는 시사합니다. 그렇다면 이 자본 흐름이 시장에 던지는 질문은 무엇일까요? 흐름의 방향과 변동성은 별개의 변수입니다. 다음 거래일 V코스피가 이례적 수준에서 내려오는지 아니면 더 치솟는지가 이 동조 흐름이 추세인지 과열인지를 가르는 변곡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지금 던지는 질문을 세 가지 관찰축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코스피의 90% 상승이 AI 실적에 기반한 것인지
아니면 쏠림에 기반한 것인지입니다. MSCI 편입 기대가 펀더멘탈을 얼마나 앞서갔는지가 변동성 레짐의 핵심 변수입니다. 둘째, 미국의 모델 접근 통제와 베이징의 매각 명령이 보여주듯 AI 가치 사슬에서 기술 성능과 접근 통제권은 이제 완전히 별개의 리스크 축이 됐습니다. 한국 기업과 시장 참여자에게는 의존도 그 자체가 새로운 변수로 들어온 셈입니다. 셋째, 큰 그림입니다. 단일 미국 프런티어 모델 의존에는 정부 결정 리스크 할인이, 국산과 오픈소스, 분산 바스켓에는 재평가 명분이 동시에 붙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시사하는 건 시장이 이 두 힘이 어느 지표에서 먼저 좁혀지는지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답을 미리 정하기보다 어느 신호가 먼저 움직이는지를 관찰자 시점에서 따라가는 국면입니다. AI가 코스피를 세계 1위로 끌어올린 그 손이 워싱턴과 베이징의 통제권 앞에서 같은 강도로 흔들렸습니다. 성능과 접근권이 갈라진 첫 국면, 그 다음 전개를 계속 추적해 드리겠습니다.